60대 중반의 박준호 씨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요즘 저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고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당신의 손길이 달라지는 순간 부부의 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성의 몸과 감정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많은 남성들은 한 가지를 간과합니다. 같은 손길이라도 여성은 단순히 피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60세를 넘긴 여성은 육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감정적 민감도 또한 훨씬 섬세해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빠르고 거친 손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따뜻한 접촉 속에서만 마음을 엽니다. 서울대학교의 한내과학연구팀은 남성과 여성의 피부 자극 반응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동일한 부위에 가벼운 촉각 자극을 주었을 때 남성의 뇌는 대부분 감각과 욕구와 관련된 영역만이 활성화된 반면 여성의 뇌에서는 감정, 공감, 기억과 관련된 부위들이 광범위하게 반응했습니다. 특히 감정을 저장하고 재생하는 편토체와 해마가 밝게 반응했다는 점은 손길 하나에도 여성의 마음이 얼마나 깊이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의 지배를 받아 명확한 목표와 결과 중심적인 행동을 선호합니다. 반면 여성은 연결과 신뢰를 의미하는 옥시토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옥시토신은 우리가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때 분비되며 긴장을 풀고 안정감을 주고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게 돕습니다. 다시 말해 여성은 손길 하나로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감정의 연결은 3단계를 거쳐야 완성됩니다. 첫째는 촉각, 둘째는 감정, 마지막은 심리적 안정입니다. 즉 여성은 손에 닿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지금 나는 안전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예해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만이 그녀는 몸과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남성들은 이 단계를 건너뛰고 결과만을 향해 서두릅니다. 그러면 여성의 몸은 다치고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자주 들었던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남편의 손은 빠르지만 마음은 나를 기다려준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단순한 원망이 아닙니다. 그 속엔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조용한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몸은 단순히 반응하는 대상이 아니라 감정의 악기이자 정서적 대화의 창입니다.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 같은 손길이 그녀를 설레게 할 수도 있고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의 문목덜미 선생님 아내가 제 손길을 피합니다. 예전에는 등을 토닥이거나 포옹만 해도 미소를 지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긴장하거나 조용히 자리를 피하고 70대 초반의 정신은 맑은 틀 흐리며 고개를 떨고 있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한 아내와의 관계가 조용히 멀어지는 순간 틀이 그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싸운 것도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오래된 외로움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지만 아내와 나눈 대화는 줄었고 눈을 마주치는 일도 거의 사라졌다고 했어요. 그저 한 집에 같이 있는 것뿐 마음은 서로 다른 방에 머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해답은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바로 목덜미.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여성의 감정이 가장 먼저 깨어나는 부위가 바로 목덜미입니다. 머리카락 아래, 목 뒤쪽 그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는 곳. 하지만 이 부위는 신경계와 감정 중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 하나만으로도 여성의 몸과 마음이 동시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실제 상담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대구에서 오신 60대 후반부 부위였는데 남편은 평소 표현이 무욕뚝하고 스킨십에도 서툴렀습니다. 제가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조용히 식사를 준비할 때
말없이 다가가 목덜미에 가볍게 손을 얹고 고마워라는 마음을 전해보세요. 말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만 얹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손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절 보는데 그 눈빛이 참 오래간만에 보는 감정이 있습니다. 목덜미는 여성이 가장 먼저 만져지기를 바라지만 직접 말하지 않는 부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반응이 아니라 신뢰와 연결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고 성급한 손길은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지만 조용하고 따뜻한 손길은 말보다 깊이 감정을 전합니다. 여성에게 있어 목덜미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느끼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여성에게 있어 목덜미는 단순한 스킨십을 넘어서 나이가 들수록 여성은 몸에 대한 자신감이 줄고 젊은 날과는 달리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아직 당신은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목덜미에 닿는 손길입니다. 그 손길 하나로 여자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라는 존재감을 회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식입니다. 손에 옮기 손을 얹는 리듬,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순간의 진심. 손바닥 전체가 너무 차갑지 않게, 너무 빠르지도 않게 부드럽게 머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바람이 살짝 머리카락을 스치는 듯한 그런 터치.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어. 서두르지 않을게. 그저 네 옆에 있고 싶어. 그 마음이 손끝에 실려야 많은 남성들이 그저 포옹이나 키스를 친밀함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세계에서는 그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정서적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목덜미입니다. 그것은 초대 없이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신뢰를 전해야 합니다. 단지 만지기 위한 손길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너를 알아가고 싶다는 손길로 다가갈 때 여성의 마음은 조용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가끔 우리는 너무 멀리 있는 것을 붙잡으려 하다가 지금 네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놓치고 하지만 다행인 건 관계는 복잡한 말이나 비싼 선물이 아니라 단 한 번의 따뜻한 손길로도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 혹시 최근에 아내 손을 잡아본 적이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내딸 결혼식 때였던 것 같네요. 벌써 3년 전입니다. 그 순간 말없이 흐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침묵 속에 담고 있었는지 느껴졌습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늘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곳 목덜미에서부터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지점, 어깨와 손. 60세 이후의 여성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깨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챙기고, 자녀를 키우고, 손주들을 돌보고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무언의 진들이 바로 이것도 어깨 사이에 고스란히 얹혀 있습니다. 외출할 때 걸치는 가벼운 외투 아래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켜켜이 쌓여있던 감정의 무게, 그리고 그 어깨에 닿는 한 번의 손길은 수백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 유산을 겪은 뒤부터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위로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더 이상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아내 뒤로 다가가 아무 말 없이 양 어깨 사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강하게 누르지 않았습니다. 편지, 그녀의 짐을 함께 들고 있다는 마음으로 온기를 전하려는 손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가슴에 등을 기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나를 이해해줬어요. 아니, 아내가 나의 손을 통해 마음을 느낀 것 같았어요. 여성은 어깨로 말합니다. 그리고 남성은 그 어깨를 통해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여성에게 어깨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단함의 상징이자 침묵 속에서 외로움을 견뎌온 세월의 무게를 품은 곳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깨에 닿는 손길은 조심스럽고 따뜻해야 합니다. 단순히 안마처럼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너의 무게를 보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 너무 강하지 않게 하지만 충분한 온기로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쩌면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용히 다가가 등을 가볍게 눌러주었을 때 그 짧은 숨겨서 그래. 나 지금 이 순간 잠시라도 쉬어도 되겠구나. 라는 마음의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열정적인 표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위로를 위한 손길이야말로 가장 깊은 사랑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주 잊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손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너무 자주 스쳐 지나가서 그 의미를 잊은 손. 그러나 여성의 손은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아주던 손, 가족을 위해 요리하던 손, 부모님을 간호하던 손, 수십 년을 책임져온 그 손, 그 손에 닿는 당신의 손길 하나가 다시금 그녀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가장 따뜻한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70대의 한 남성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사소한 말 닿으라고 며칠 제 냉장상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큰 소리를 냈어. 미안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아내가 시그인 것처럼 느껴질까? 사실 그 원인은 거창한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저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말보다 손이 먼저였어야 했다는 걸. 여성의 손은 마음이 저장된 것.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손은 말라가고 주름이 지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그 손을 조용히 감싸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나는 아직도 당신에게 소중한 존재야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아내 등을 어깨를 손을 목적 없이 만져본 적이 언제입니까? 무언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녀를 이해하고 싶어서 함께 있고 싶어서 손을 얹은 적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식탁 위에 컵을 정리할 때 당신은 그저 조용히 뒤에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싶시오. TV를 함께 보고 있을 때 그저 그녀의 손등에 당신의 손을 가만히 얹어보세요. 그 모든 작은 접촉 속에 당신의 따뜻함은 말보다 먼저 마음을 전하게 될 것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지점 귀뒤와 허벅지 안쪽 조용한 방 안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을 때 말보다 더 깊게 닿는 접촉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귀뒤. 이 부위는 겉으로 보기엔 작고 별거 없어 보이지만 내 감정 중추와 직접 연결된 예민한 감각지대입니다. 가볍고 따뜻한 손길 하나로도 여성은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감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모와 세월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여성들에게 이곳은 여전히 나를 바라봐주는 시선이 느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70대의 한 여성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귀뒤를 살면 이 만질 때면 저는 늦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이 가든 아내가 아니라 여전히 사랑받는 여성처럼 느껴지거든. 귀뒤는 강하거나 겉을게 다가가면 오히려 긴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위입니다. 혀를 사용하거나 숨을 겉을게 쉬는 등의 접촉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저 조용하고 섬세하게 두 사람만의 고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스쳐야 합니다. 그 손길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야 합니다. 나는 지금도 너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말 없이도 전달되는 그 진심이
여성의 마음을 다시 열게 합니다. 다섯 번째 지점은 그와는 또 다른 깊이를 지닌 곳, 바로 허벅지 안쪽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이곳을 자극의 장소로만 인식합니다. 그러나 여성에게 허벅지 안쪽은 기대와 신뢰의 온도를 재는 곳입니다. 그것은 가장 민감하면서도 가장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할 부위입니다. 여성의 감정이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무심히 다가가면 그녀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고 거리감을 느낍니다. 제가 자주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은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의 문과 같다고요. 아무 말 없이, 아무 손길 없이 무심한 일상이 반복되면서 서로의 감정이 조금씩 식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거리감의 시작입니다. 특히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민감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참았던 것들도 이제는 몸과 마음이 더 이상 외면을 견디지 못합니다. 노크는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해야 합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서두르거나 강하게 두드리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 문은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부부는 몇 달 동안 아무런 신체 접촉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느 날 둘이 함께 앉아 TV를 보던 저녁에 조용히 아내 허벅지 안쪽 무릎 근처에 손을 얹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따뜻한 온기만을 담아 조용히 머물렀을 뿐입니다. 아내는 그 손길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의 어깨에 조용히 기대에 앉았습니다. 허벅지 안쪽은 단순히 반응을 기대하는 부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성이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려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감정의 경계선입니다. 그 경계를 넘는 유일한 방법은 존중입니다. 존중 없는 접근은 자극이 아니라 침해가 되며, 존중이 깊은 손길만이 그녀에게 안전하게 기대도 괜찮다는 허락을 얻게 합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지점, 허리와 아랫배, 하루의 끝, 부엌에서 조용히 수건을 접고 있는 아내 뒷모습을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는 것만으로도 어떤 말보다 깊은 안정감을 전할 수 있습니다. 허리는 단순히 신체를 지탱하는 부위가 아닙니다. 여성에게 허리는 책임의 중심이며 기댈 수 있는 존재를 기다리는 마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많은 중년 여성들은 남편이 아침에 아무 말 없이 뒤에서 안아줄 때 그 하루는 이상하게 더 버틸 힘이 생긴다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인정보다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따뜻한 포옹이 더 깊게 스며듭니다. 그 포옹은 꼭 힘있게 조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옆에 있어요 라는 마음을 담아 조용히 허리에 손을 얹고 그녀의 등을 감싸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럴 때 여성의 몸에서는 옥시토신, 즉 신뢰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심박수를 낮추고 불안을 가라앉히며 그녀의 마음이 다시금 나는 사랑받고 있다 는 안정된 감정 속으로 들어가게 돕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마지막 지점, 바로 아랫배, 배꼽 아래 부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특별한 감각이 없는 곳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곳은 여성이 자신의 몸과 감정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정서의 교차, 수많은 감각신경들이 몰려있는 이 부위는 여성의 오랜 기억, 상처, 기대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젊은 시절의 불안, 출산의 아픔, 나이 들어가는 자책,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느껴지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는 곳. 하지만 많은 남성들은 이곳을 단지 요구의 통로로만 접근합니다. 빠르고 강하고 목적지처럼 다가가는 손길, 그러나 여성은 그곳에서 무엇보다 존재로서의 인정을 원합니다. 한 여성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아랫배에 손을 얹을 때 제가 요구당하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가 원하는 것은 빠른 반응이 아닌 그저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 말없이 거기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성은 그는 내 감정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아랫배는 지나쳐야 할 통로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아주 앉을 수 있는 정거장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더 이상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없을 때, 여성은 말없이 하지만 단 한 번의 손길, 단 한 번의 올바른 접촉이 그 마음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보다 정확한 언어, 바로 터치로 전해지는 감정. 그곳에 손을 얹고 아무 말 없이, 아무 욕심 없이 그녀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야 나는 진짜로 사랑받고 있다고 관계를 살리는 손길의 힘. 우리는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 익숙해질수록 그만큼 무뎌지기도 합니다. 사랑은 여전히 있지만 표현은 점점 사라지고 몸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조용히 멀어지는 그 거리감을 우리는 종종 모른 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성은, 특히 60세 이후의 여성은 말 없는 공백을 가장 빨리 감지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사랑이 끝나서가 아니라 사랑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단절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도구가 바로 손길입니다. 그녀는 완벽한 남편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전히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라는 작고 따뜻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덜미에서 시작된 손길은 어깨를 지나 손으로 이어지고 귀 뒤의 속삭임과 허벅지의 존중, 그리고 허리의 안심과 아랫배의 이해로 도달합니다. 이 7개의 지점은 단지 신체의 부위가 아니라 여성의 마음을 여는 감정의 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지만 사실 관계를 바꾸는 것은 복잡한 노하우가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만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를 다시 설레게 만드는 열쇠는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마음을 다시 열고 싶은 모든 분들과 이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 관계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그 손길이 전해주는 말 없는 고백. 나는 아직도 여기 있어. 그리고 너는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그것이 어디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아내가 매일 허리 숙여 밥을 차릴 때도, 조용히 책을 읽을 때도 그녀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남편들이 그 신호를 읽지 못한 채 괜찮겠지라는 습관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문을 여는 열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문은 어느 특별한 기술보다도, 어느 비싼 선물보다 더 강력한 감정을 불러일 수 있습니다. 아내와 다시 연결되고 싶다면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 당신이 보였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주제가 더 궁금하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